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권한을 맡기지 않은 이들이 내란죄 피의자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운운합니다. 반헌법적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누구 겁니까? 자기들 게 아닙니다. 국민에게서 나온 국민이 위임한 권한입니다. 그 권한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자기들끼리 짜고 마음대로 나눠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럴 자격도 권한도 없는 이들의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언제까지 내란죄 피의자가 정해주는 대로 따라다니기만 할 겁니까? 몸을 던져 내란을 맡기는커녕 심지어 위헌적인 계엄에 눈감은 내란죄 피의자들과 지금 공모하겠다는 건 그들을 돕겠다는 겁니다. 여전히 숨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무슨 짓을 또 벌일지 모르는 극도로 위험한 내란죄 피의자를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겁니다. 탄핵은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란 소리야말로 헌정 질서에 반하는 말입니다. 탄핵이야말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유일한 대통령 직무정지 방법이고 유일하게 질서 있는 퇴진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의 문제를 일으킨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하지만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막지도 못하고 내란을 멈추는 자리는 피하고 내란죄 피의자 직무를 정지시킬 유일한 절차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까지 스스로 던져버린 이들은 오늘도 문제를 외면한 채 반헌법적인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선언 이후 권한을 넘겨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정부 2인자 한덕수 국무총리를 당사로 불러내 공동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마치 국민의 명령인 것처럼 정당하게 권한을 맡은 것처럼 선언하면서 한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 총리와 매주 회동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정부 2인자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란히 섰습니다. 공동담화 발표 장소는 정부 청사가 아닌 여당 국민의힘 당사였습니다. 먼저 발언에 나선 것도 한동훈 대표였는데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어서 조기 퇴진 과정에 혼란은 없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을 당에 맡긴 걸 국민의 명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임기 단축 개헌인지 거국 내각 구성인지 아니면 자진하야인지 구체적인 조기 퇴진 방식은 언급이 없었는데 국민이나 정부, 야당과 상의하는 게 아니라 여당 안에서 논의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에 논의를 거쳐서 그 구체적인 방안들을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앞으로 국정 안정을 위해서 국민의힘 대표와 국무총리가 매주 한 차례 이상 회동하고 자주 소통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 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부탁하며 국회를 향해 몸을 낮췄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한 국회 운영 등으로 경청과 타협, 합리와 조정이 뿌리내리기를 희망합니다.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고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국정 운영도 예산안 통과도 192석 거대 야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야당에 대해서는 예산안 통과를 요구하면서 2번 언급한 게 전부였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바로 오늘 외교는 물론 국정에도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공언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수사 대상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면직했습니다. 전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던 대통령이 인사권을 여전히 행사하며 유독 김용현, 이상민, 충암파에 대해선 선택적 면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면직안을 제거했습니다. 행안부는 이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사의가 수용됐다고 공지했는데 누가 사의를 수용했는지 윤 대통령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장관의 인사에 대해 발표해왔던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다가 취재가 이어지자 맞다고만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장관이 사퇴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엄호했지만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 직후 집단 사의를 밝힌 국무위원 중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이 전 장관 둘만 찍어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거고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 주도자로 지목돼 왔고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죄를 동조하고 옹호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야권은 내란죄 수사에 대비한 시간 벌기용이라며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거라고 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은 거짓이라며 인사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으로 전국이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서도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 후임으로 오호룡 국정원장 특별보좌관을 임명했습니다.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다 잡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폭로한 인물입니다. 또 같은 날 정형식 헌법재판관 인척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했는데 탄핵 심판을 대비해 헌법재판관의 인척을 기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투표함도 열어보지 못하고 폐기된 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투표 불참을 당론으로 내세워 소수 의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한 행태에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과거 국민의힘은 다른 당이 집단으로 표결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상정도 되기 전에 집단 퇴장했습니다. 탄핵소추에 찬성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안철수 의원을 빼곤 텅 빈 국민의힘 의석.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렀지만 자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 의원, 부의장님, 어서 돌아오십시오. 주호영 의원. 같은 시각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청 회의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명분은 비상의원총회, 취재진과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다며 당직자들이 문을 막고 있었습니다. 들어가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손을 들었지만 당론은 불참. 표결하고 싶어도 이 당론에 가로막혀 본회의장에 갈 수 없었습니다. 결국 김혜지 의원과 김상욱 의원 2명만이 어렵게 본회의장을 찾았습니다.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힌 채 정치 생명을 그만해야 된다는 그런 각오로 섰습니다. 당론을 거슬렀다는 배신자 낙인이 제각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연히 투표에 나서는 것조차 망설이게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의원들의 투표를 막았다는 비판에 대해 투표 거부도 자유투표 원칙에 부합하는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정반대였습니다. 작년 국회가 2차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을 표결에 붙였던 당시 강성 친명계가 표결 집단 불참을 검토하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추락하는 것은 괜찮습니다만은 한국 민주주의 자체가 수준이 그렇게 떨어지는 게 걱정이 됩니다. 이번엔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었던 데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을 침탈한 데 대해 여당 스스로 표결조차 포기한 것이어서 비판의 강도는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의원들의 자유의사를 사실상 억압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의힘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가장 먼저 투입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직원들이 휴대전화만 빼앗긴 게 아니라 유선전화와 컴퓨터 사용까지 차단당하면서 계엄군에 의해 감금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진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0분도 채 안 된 시점입니다. 총을 든 군인들은 이곳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한 뒤 미리 준비한 듯 바로 건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물 2층은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사전투표 조작 핵심 증거라고 주장하는 통합선거인 명부가 저장된 서버가 있는 곳으로 계엄군은 이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MBC 취재 결과 당시 계엄군은 선관위를 지키던 당직자들의 모든 통신수단을 차단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고위 간부는 계엄군이 휴대전화 전원은 끄게 한 뒤 빼앗아 간 데 이어 유선 전화도 외부로 걸 수 없도록 발신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사용도 완전히 차단시켰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자료를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외부와 소통을 완전히 차단해 선관위를 점령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직원들의 통신까지 차단한 건 감금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계엄 상황에서도 일반 민간인들을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진 절대 않습니다. 통신수단까지 배제했다는 건 이 감금의 불법성이 굉장히 중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투입된 계엄군들은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막혔지만 선관위에선 직원들을 감금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번 계엄의 불법성은 더욱 확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은 소위 충암파 여인형 전 사령관의 국군 방첩사령부였죠. 그런데 방첩사의 수뇌부가 출동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폭언을 퍼붓고 강제로 차에 태우는 등 폭행을 하며 출동을 강요하고 압박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에 이어 여기에 가담한 방첩사 수뇌부 장성 2명을 직무 정지시켰습니다. 김세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군 방첩사령부 부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들은 사전에 명령을 받은 듯 선관위 서버실로 직행해 사전투표 관련 서버를 촬영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충암파 여인형 중장. 여 사령관은 실패로 돌아간 뒤 비상계엄을 TV를 보고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과 방첩사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여인형 사령관은 측근들과 함께 계엄 사태를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계엄 선포 6시간 전부터 이들을 비롯한 여 사령관의 측근들에게는 대기 지시가 내려졌고 그래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방첩사 병력의 출동이 가능했습니다. 선관위 장악과 주요 정치인 체포에 나섰던 방첩사. 병력 동원을 주도한 건 정성우 1처장이었습니다. 병력을 착출할 때는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리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방첩사 수뇌부는 강제로 이들을 동원하려 했습니다. 특히 김대우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며 차에 강제로 밀어넣는 등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은 여인형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에 온 인물들로 여 사령관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공군 출신의 임산묵 2처장은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여인형 전 사령관에 이어 정성우 1처장과 김대우 수사단장의 직무를 오늘 정지시켰습니다. 정성우 1처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불법적인 일은 결코 없었고 사전 모의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